아, 이 부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짤방으로도 엄청 돌아다니고. 춤춰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예과 때 레지던트 들어갈 때 춤춰보기 위해서 이제 춤 한번 춘 거 빼고는 거의 없죠. 나는 예과 때 방송 댄스 취미로 배워보려고 MT 때 이제 춤 같은 거 추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영상이 안 남아가지고 흑역사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영상 보고 오늘은 굉장히 핫한 스트릿 음악 할 수우파에 거예요.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챙겨보는데 방송된 지 좀 됐어요. 비욘세의 런더월드라는 노래에 두 명이서 페어가 돼가지고 안무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원투 팀의 엠마님과 모아나님이 춤을 춘 영상이 되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영상의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엠마님이 워낙 유연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그런지 꼭 이렇게 뼈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관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 추가로 관절이 있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고 생각을 했죠. 이런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각급의 유연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 스우파 엠마님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얘기인 줄 알았어. 유연성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스포츠 그리고 뭐 발레, 댄서들이 보통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유연성을 기르고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다 운동 전후로 이제 실시해주면은 이제 웜업 효과도 있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해요. 다만 이제 정말 스트레칭이 무조건 유연성을 길러주느냐 이건 또 아닌 얘기예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이 유연성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왜 유연성이 안 늘어나냐. 근데 이 찾아본 논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유연성 증진에 확실한 효과가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로 언급하는 게 첫 번째는 통증. 그러니까 충분히 늘어나 있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연성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몸에는 근육이랑 힘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경이라든가 근막같이 뻣뻣한 조직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랑 힘줄을 늘린다고 해도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유연성 증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칭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스트레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유연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유연성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고 유연성이랑 상관없이 이런 부상 예방 같이 중요한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스트레칭을 경시하는 건 지양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소파 엠마님이라든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발레 선수들 같은 그런 어떤 탈인간급 분들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유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요소,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나이, 성별, 이제 지방의 함량 같은 일반적인 요소들이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근육이랑 힘줄이 한 10%.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스트레칭과 관련된 요소들인 거죠. 생각보다 작네. 그 10%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85%가 관절 자체가 얼마나 유연한가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 자체는 이제 유전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 유연성이라는 말인데 어렸을 때나 대학생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 옛날에는 되게 신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가지고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형외과적 질환 같은 걸 배우고 하면서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앞서서 신쌤이 유전의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 Generalized Joint Laxity라는 개념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전신성 인대 아니면은 관절 이완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질환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그냥 댄서들,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연한 사람들 아니면은 댄서나 이런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는 되게 많이 이미 있어요. 짧게 그냥 GJL이라고 할게요. GJL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 관절들이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논문들에서 많이 나오는 평가 방법은 베이톤 스코어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에이튼 스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려면은 엄지손가락이 팔 전환에 닿는지를 한 손당 1점씩,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게 90도까지 꺾이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손당 1점씩, 그리고 팔을 완전히 이렇게 폈을 때 이게 180도 이상으로 넘어가서 10도 이상 넘어가는지, 이것도 양쪽 한 팔당 1점씩 해서 2점. 다리도 이렇게 섰을 때 스타킹 질럿다리라고 했었는데, 다리 이렇게 앞으로 휘는 형태의 다리가 있는 거를 이제 한쪽당 1점씩. 이렇게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저도 당연히 안 돼요. 막 이러고. 손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닿는지, 이거까지 1점에서 총 9점을 만점으로 해서 그 중에서 4점 이상이면은 이런 전신성인데 이완증이 있다, GJL이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논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반 건강한 그 대학생들 기준으로 해도 꽤 많이 있어요. 여자가 좀 더 많거든요. 30% 정도. 그리고 남자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희귀한 그런 특징은 아닌 거죠. 네. 뭐 이제 좀 더 댄서들 분들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댄서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이 GJL을 갖고 계시는 분이 2배나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과도한 관절 유연성이 일종의 자산이다라고까지 말해요. 아무래도 유연하면 더 좋고 더 어려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몸이 유연하면은 건강한 게 아니냐,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운동하는 영역에서는 유연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운동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운동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의 영역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기는 해요. 또한 이제 GJL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염좌라든지 등이나 허리 통증 등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이 좀 더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추가로 이제 멍이라든지 좀 저린 증상 같은 것도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형외과 입장에서도 인대나 관절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런 전신적 이완증 A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에 결과가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뼈랑 뼈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충돌증후군 같은 질환들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사람들이 뭐 유연하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인대가 점점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댄서 같이 유연한 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역시 해답은 운동입니다. 근육의 단면적이 늘어날수록 유연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은 유연성이 어느 정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완증을 가지신 분들이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유연성은 재능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수우파 엠마님 같이 탈인간급의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피나는 노력으로 더 크게 개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재능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신적 이완증이라는 재능이 아깝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댄스학원 등록하셔가지고 댄서로 전향을 하세요. 이 뭔 개소리야! 아니면은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뻣뻣함을 이렇게 취하신다면은 인대랑 관절을 오래오래 질환 없이 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의사의 유연성을 바라보는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엠마님 덕질하다가 논문도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